안철수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강력하게 맞붙었던 후보였고 당시에 한때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앞섰던 때도 잠깐이지만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도둑 정권이며 작물 정권입니다. 대통령께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작물 정권이라는 표현,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까지 했는데 안 대표의 작물 정권,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정권을 이제 도둑질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작물에 해당하는 작물 정권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고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통성,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이렇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다라는 식의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좀 비판의 메시지를 낸 건데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자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어쨌든 부정하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정권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부당하게 탄생한 것이고 또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여론 조작의 어떤 수혜자임을 이제 자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법리적인 어떤 그런 재심의 사유가 아닌 그냥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부정하자니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렴풋이나마라도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특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 지극히 상식적인데 남의 일처럼 행동한다. 진짜 책임자와 공범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연장해야 된다.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진짜 책임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공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수사를 한 허익법 특검을 오늘 한 신문이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허 특검. 명백한 여론조작으로 2017년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를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이거 대선에 영향이 있었다. 킹크랩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2, 3% 올랐을 수도 대선 앞둔 현재도 비슷한 일 없다고 장담 못한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박정하 대변인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 이낙연 후보도 주장하는 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이었는데 여론 조작을 했겠냐라는 반론인데 허익범 특검은 아니다. 상당수 영향을 줬고 지지율 3%면 대선에서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이 허익범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숫자로 허익범 특검은 2, 3%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선거 추세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한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역전을 하거나 근접했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의 이 킹크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표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권의 주장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되돌려서 우리가 4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허익범 특검이 뒤에 얘기한 대선을 앞둔 현재도 비슷한 일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정리해줘야 되는 몫이 저는 청와대와 여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재수감됩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을 끝내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진실은 국민 판단의 몫으로 넘기겠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나왔는데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오늘 김경수 전 지사는 재수감되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두 번째는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허익봉 특검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장담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차원에서 야권에서 사과도 요구하고 더 이상의 입장을 말씀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무언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마감하는 무언가의 말씀 내지는 행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윤태호 실장님 사실 대선 국면에서 강력한 양강 후보가 초박빙으로 접전한 상태에서의 지지율 3%는 굉장히 올리기 힘든 거예요. 자연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축구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4대 0이었잖아요. 4대 0에서 한 골 더 넣어서 5대 0 되는 거랑 0대 0에서 한 골 들어가지고 1대 0 되는 건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이거 완전 다르지.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5대 0으로 이겼는데 그 한 골 50 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가 상관이 한데 그 오심이 예를 들어 오심이 있다라고 하면 0대 0일 때 나는 오심이냐 4대 0일 때 나는 오심이냐에 대해서 되게 다른 거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이것은 0대 0일 때 나온 오심이다. 이런 주장이고, 이제 민주당의 대체적인 주장. 이거 경기가 5대 0으로 끝났는데 4대 0에서 한 골 더 들어가고 말고, 안 들어가도 3대 0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주장이 부딪히는 건데, 어쨌든 경기는 끝이 난 건 맞아요. 대선은 끝이 났고, 이걸 뭐 대통령 정당성으로 다시 이제 비화되기는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참 맞는 건데, 이게 되게 참 애매한 것들이요. 자, 제가 이제 누군가의 지지자예요. 그럼 우리 기사에 내 지지한 사람의 좋은 글에다 댓글 답시다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제 뭐 단톡 같은 데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그럼 우리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자기들 모니터링 쭉 하면서 지금 우리 기사에 지금 이제 되게 좀 불리한 기사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뭐 캠프 여러분. 이까지도 조금 이제 용인이 된다. 근데 이걸 드루킹처럼 차려놓고 하면은 기계를 돌렸잖아요, 기계를. 그렇죠. 문제다. 그리고 이게 머신.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지난 미국 대선이라든지 각종 선거에서 보면은 뭐 러시아 사람들이 해킹을 한다, 중국이 관여를 한다, 이런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게 있거든요. 이번 선거 때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캠프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또 뭐 열혈 이제 지지자의 빗나간 마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죠. 예.